대표님은 네. 결혼 진행 중간에 네. 그 신부 교육을 위해서 신랑한테 대표님하고 같이 호흡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신부를 만나고부터 한국 가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신부한테 마음을 얻는 기간이고, 신부를 교육을 시키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신랑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회사든지 사후 관리를 잘 해준다. 그게 좋은 회사 아니다. 그런 회사가 있는데. 사전, 신부가 한국 가기 전에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신부가 제대로 배우고 신랑분도 제대로 배우면은 한국 가서 저희 회사로 연락 올 일이 없어요. 응? 그 때문에 사전 교육이라는 게 뭐냐? 자, 신부를 만나서부터 한국 갈 때까지는 용돈이라든지 모든 경제적인 거는 딱 정해진 대로만 줘요. 그거하고 신부가 쪼개 쓸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것도 신부한테 가르쳐야 되고, 신랑을 진짜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이도 확인 절차를 하지만은, 신부들한테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인도 잘해야 되겠죠. 그다음 신랑분도 신부한테 말 한마디라도 존댓말로 가르치고 존댓말 쓰고, 응? 그리고 항상 서로 아침에 인사하고 영상통화는 항상 수시로, 하루에 담은 최소 한 두세 번 정도는 짧게라도 얼굴을 자로 보고, 응?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부는 가르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자, 기숙사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 신부의 생활을 가르쳐요. 베트남 가정에서 살아온 가정과 한국 사람이 사는 거는 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 아파트 생활처럼 정리정돈 좀 깨끗하게 되어 있고, 베트남은 시골 쪽으로 가보면 정리정돈은 많이 약합니다. 사실 매일 청소도 잘 안 하고, 저희 처갓집에도 가보면요, 우리 와이프 가보면은 한 이틀 우리 와이프 고생합니다. 왜? 집 구석구석 먼지니까. 그다음에 이런 환경에서 신부가 살아오다 보니까 신부도 정리정돈 청소 같은 게 약해요. 그러면 기숙사에서 자기 물건 정리정돈하고 요리하고 하는 것도 정리정돈, 설거지하는 거, 그리고 기숙사 내에 같이 대청소하고 매일매일 딱 깔끔하게 살아가는 이 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와이프가 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갖다 버리고, 그래야 집에 바퀴벌레가 안 생긴다. 옆집에 있는 바퀴벌레가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이 집으로 와버립니다. 이 집에 음식물 쓰레기 없으면 옆집 아파트에 보면 바퀴벌레가 안 들어와요. 저희 집에도 내가 지금 거의 한 8년째 살아도 바퀴벌레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뭐냐, 신부들도 그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사는 거. 그 한국 가서 살 때 정리정돈 생활. 그런 걸 안 해본 신부 같은 경우는 신랑한테 하소연할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 들어오면 그 소리 합니다. 처음에 기숙사 들어오면은 오빠 힘들어요. 힘들어요 소리가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 배우라고. 그래서 신랑분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신랑분하고 저하고 호흡을 잘 맞춰야 됩니다. 뭐냐, 신부가 좀 힘들어요. 그 힘든 게 뭐냐면 막 혼내고 막 이래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정해진 규칙대로 생활을 하려니까. 우리 기숙사 들어오면 기숙사에서 지켜야 될 사항을 쫙 1부터 쭉 해갖고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켜야 돼요. 자기 물건 정리정돈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자, 몇 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또 몇 시간 또 앉아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앉아서 공부하려니까 엉덩이도 베기고, 그 대신 공부 안 하고 자꾸 옆에 사람은 공부를 방해하고 말 걸고 하면 좀, 그건 혼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 신부들 보고 신랑들이 해줘야 될 말은 열심히 배우세요. 근데 신랑분이 아이고 그래요 내가 사장님한테 말할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배우라고. 지금 오늘 이 호텔에 놀러 와 있는 신랑이 있는데요. 오늘 왔습니다. 이 신랑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 만나고 나서 호텔에 와서 신부가 꼬라떨어서 잠을 자더래요. 사장님, 기숙사 생활이 규칙적인 생활 하다 보니까 좀 신부가 많이 고달팠는가 봐요. 잠이 푹 들어가고 자고 있네요. 자, 그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대신 저희들은 밤 10시 되면 무조건 취침, 아침 7시 반에 기상, 그리고 낮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막 잡담하고 떠들고 노는 시간은 잠깐 휴식, 그것도 잡담하고 떠들고 노는 시간은 안 줍니다. 낮에 쉬는 시간도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왜 점심시간 이후에 좀 낮잠을 자잖아요. 낮잠 자는 시간. 그리고 나서 또, 요리 준비하고, 요리하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모든 집기, 주방용품 정리 정돈. 그러고 나서 좀 쉬었다가 공부 또 시작.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소리가 나오죠. 그 대신 시간이 2주 지나고 한 달만 지나면요. 하나도 안 힘들다 합니다. 이제. 생활이 익숙해지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신부가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더 주세요. 뭐 부모님이 아파요. 아이폰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자, 별도로 요청을 하면. 아이폰 저희들은 신랑한테 갑니다. 휴대폰 이야기가 나오거나 용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저희한테 말하러 갑니다. 그리고 신부들한테도 갑니다. 본인들이 진짜 긴급하게 용돈 외에 진짜 돈을 쓸 일이 생겼다. 집에 무슨 일이 있든 우리 와이프하고 먼저 상의하러 갑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상의하면은 우리 와이프가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뭐냐? 진짜 휴대폰이 안 된다, 고장났다. 휴대폰 갖다 맡깁니다. 맡기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맡겨서 거기서 체크를 해보고 휴대폰이 고장났다. 그러면은 한국 가기 전까지 쓸만한 휴대폰을 별도로 신랑한테 해서 장만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새 폰, 뭐 아이폰 새 걸로 뭐 지금 뭐 최신형을 사는데 이거는 일체 금지입니다. 한국 가서 해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부모님이 아프다, 무슨 일이 생겼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는 확인 절차를 거쳐서, 맞다 싶을 때는 우리 와이프가 나보고 이야기합니다. 그쪽 좀 부모님 좀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제로원 같은 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도 많은 것 같아요. 타치 자체를 안 한 데가 많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신랑한테 가면은 신랑이 알아서 해주고, 신랑이 그렇게 해주던 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막 뻑하면 용돈 떨어졌고 용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 보는 신랑분들이 제 방송 들은 대로 신부한테 가다 보니까 신부들하고 트러블이 생겨버려요. 뭐냐면은 신부는 교육은 안 시켜주고 신랑만 제 방송 내용대로 그렇게 하니까 타 업체에 이제 결혼했거나 개인적으로 결혼한 신랑들이요. 그러니까 신부들하고 트러블이 생기죠. 신부도 가르쳐야 되는데, 신부도 경제적인 것도 가르치고, 용돈, 한 달 용돈 그 내에서도 쪼개 쓰는 것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게 이제 호흡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신부하고 신랑하고도 잘 맞췄고, 신부는 그래서 제가 합니다. 항상 궁금한 거, 뭐 뜻으로 우리 와이프하고한테 물어보고, 우리 와이프하고 상의를 많이 하라 합니다. 그리고 신랑분은 저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요 결혼을 시킨 신랑들 중에요 80% 정도는요 말없이 잘합니다. 다 신랑 신부들이 다 한 20% 부분들이 좀 가르쳐야 될 부분이 생기고 그중에 한 2% 정도가 가르친데도 뭐 튕기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파혼이고 근데 그 신부들 중에 10% 정도는요, 파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신랑한테 엉뚱하게 고집도 부리는 사람이 있고, 뭐 아이폰 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까지는 그나마 나중에 한국 가서 사줄게. 괜찮아요. 오빠 돈 안 줘도 돼. 내가 알아서 살게. 그래갖고, 자기가 샀대.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뭐냐.
이거 왜 기숙사 공부 다 끝나고서 내가 아이폰 샀기 때문에 돈 벌러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럼 신랑하고 싸우죠. 그럼 결혼이 깨지는 수도 있고. 근데 제일 파혼을 많이 당하는 게 뭐냐면은 두 사람이 성격이 안 맞아서 파혼을 하는 수도 있고, 신부가 근본적으로 신랑을 좋아하지 않고 사치도 있고 이런 경우에서 당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거는 두 사람이 안 맞기 때문에. 또 진행 기간 중에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진행 기간은요, 교육만 시킬 뿐만 아니라 진짜 올바른 신부인지, 또 신랑과 잘 맞는 신부인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신부인지를 찾아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어떻게 보면은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신부에 대한 테스트도 하는 기간이고 신랑분도 배워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모든 교육 기간이에요. 한국 가서는 그때부터는 두 사람이서 결혼 생활로 접어드는 거고. 그래서 이 기간을 진짜 제대로 해야만이 한국 가서 잘 살 수 있다는 게 제 항상 생각입니다.